네, 저희가 이번 주제로 가져온 것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서 신생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신생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방향성을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할까? 신생 브랜드의 경우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금 적은 예산으로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광고를 처음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효율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우선은 돈으로 쓴다고 해서 효율을 측정을 할 수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AMPM 글로벌에 많이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약간 기초 세팅부터 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읽어주실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목표 기반의 광고 캠페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첫 번째 핵심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신규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판매, 앱 다운로드 리드 생성이라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KPI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에 맞는 캠페인을 설계하여 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에 맞는 캠페인을 설정을 하고 뭔가를 세팅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KPI를 갖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업종별로도 다르고 이제 이커머스 제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인지 아니면 뭐 문의량을 확보하는 DB 업종의 경우인지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뭐 그냥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냥 KPI는 뭐든지 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되게 나는 그냥 매출액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면서 마케팅 설정을 진행을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는 모순이에요. 왜냐면은 목표가 뚜렷해야 그 밑에 단계까지 차근차근히 밟아가면서 내가 그 과정을 배워가고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KPI 설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명확한 KPI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KPI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냐?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는 내가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제품을 광고비 대비 로아스를 200% 정도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우선 그걸 달성하고 뭐 다음 제품을 또 200%, 300%, 400% 이렇게 올려나가는 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DB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 문의를 예를 들면은 뭐 전환수, 뭐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거를 뭐 일주일에 5건 정도로 설정을 해놓겠다 하면은 그 5건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죠. 100건 받고 싶다. 근데 100건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예산을 적게 쓰는데 100건을 받고 싶다. 아니면 100건을 받고 싶은데 명확한 문의가 아니라 허수가 가득 쌓여있는 문의다.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의 역량에 따라서 KPI를 설정하고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KPI를 기반으로 캠페인을 설정을 하는 거겠죠. 이제 네, 캠페인의 목적이 이제 KPI를 기반으로 뭐 노출을 늘린다라는 KPI가 될 수도 있고 클릭률을 높이겠다는 KPI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브랜딩 뭐 그거에 따라서 캠페인의 설정을 바꿔야 되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진행해야 될 거는요. 말씀해 주실래요? 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의 또 다른 강점은 데이터 기반 전략입니다. 신규 브랜드는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광고 캠페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채널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콘텐츠가 반응이 좋은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예산을 집중할 곳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터는 약간 추상적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증거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 증거가 데이터인 거고요. 광고 세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한 광고가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이게 마진율에 따라서도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고 뭐 성과 로어스가 뭐 한 110%, 120% 되는데 마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만족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퍼포먼스 마케터가 보는 대시보드에서는 저희는 112%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올리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이것도 KPI 기반으로 그냥 단순히 로어스를 달성했다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표님과 그래서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제품의 객단가부터 마진율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면서 세팅을 진행을 하고 이 세팅에서 설정한 KP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부 다 까봅니다. 세팅을 하면 이제 로우 데이터라는 게 다차 보고서나 뭐 보고서를 통해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집중해야 되고 여기선 광고비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노출이 엄청 많이 되는데 클릭률이 낮다. 그러면 노출 지면을 좀 제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데이터를 근거해서 세팅 값을 변경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가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건 이제 다양한 디지털 채널 활용입니다. 구글 애드워즈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 활용하여 브랜드의 타겟 고객층에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각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브랜드의 목표와 타겟, 고객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틱톡은 창의적인 콘텐츠가 중요한 반면 구글은 검색을 통해 직접적인 트래픽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소연 대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체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놓은 KPI를 토대로 어떤 매체를 같이 융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컨설팅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딩이 KPI다. 나는 내 제품 판매도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브랜딩이 어느 정도 내 홈페이지 유입자가 한 달에 100명이었는데 1000명으로 늘리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신규 유입을 목적으로 한 브랜딩인 거잖아요. 네.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캠페인과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체별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마케터들한테 컨설팅이나 브랜딩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같이 함께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라고 가정하면은 노출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한 메타나 네이버 GFA
뭐 구글 GTN 뭐 이런 것처럼 배너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키고 뭐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노출수를 늘리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고 소비자들이 나의 브랜드를 인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KPI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아닌 뭐 로아스 상승, 매출 뭐 몇백만 원 달성 뭐 이런 걸 KPI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던 트래픽 캠페인을 전환 캠페인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쇼핑 검색이나 뭐 파워링크 등을 통해서 뭐 더 유입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매체와의 융합된 활용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매체별로 있는 목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한 최적화입니다. 신규 브랜드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캠페인의 요소들을 테스트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문구, 이미지, 타겟팅 방식, 예산 배분 등을 실험해보며 어떤 조합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광고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더 나은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신규 브랜드 A/B 테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런칭을 방금 했는데 어떤 소재에서 어떤 효율이 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배너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소재를 등록을 해서 내가 등록한 소재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해서 어떤 소재에서 효율이 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효율과 고효율과 저효율을 높은 고효율과 저효율을 분리를 해서 저효율은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저효율에 가중했던 예산을 고효율로 가중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저효율은 다른 캠페인을 파서 이게 진짜 저효율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고 문구, 이미지 그리고 어떤 타겟에 도출을 하냐에 따라서 소재가 전부 달라요. 남자한테 이 소재 두 개를 노출을 시켰는데 둘 다 소재 효율 1번 소재가 효율이 높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번 소재가 효율이 낮은 게 아니라 남자의 타겟한테만 2번 소재가 효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라 여자한테도 노출을 시켜봐야 되고 뭐 나이대별로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A/B 테스트라는 게 비포 애프터를 말하는 건가요? 비포 애프터가 아니고요. A/B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데 음식을 예로 들면은 피자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피자 브랜드라는 피자 브랜드 뭐 피자헛 이런 데를 기준으로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모델이 피자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배너 소재가 하나 그걸 1번이라고 하고 모델이 피자를 먹는 소재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 1번과 2번에 대해서 A와 B가 되는 거예요. 이 A와 B에서 어떤 소재에서 효율이 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뭐 피자를 먹기 전 사진, 피자를 먹고 난 후 사진 이게 아니라 뭐 종류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냥 전과 후가 아닙니다. 시안이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여러 시안을 만들어 효율성을 파악하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다섯 번째는 로아 최적화와 예산 관리입니다. 일단 저희 본질은 투자 대비 수익, 로아 최적화인데요. 신규 브랜드는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캠페인별 수익을 분석하고 이제 더 높은 로아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의 전환율이 높다면 그 채널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다른 채널에서의 성과가 미비하다면 예산을 감액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약간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간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투자 대비 수익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광고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잘 나야지만이 이제 로아를 최적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캠페인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하나 안에서 캠페인 하나 안에서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디바이스라고 예를 들면은 PC와 모바일 이거를 전부 다 둘 다 노출을 하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보고서를 뜯고 로우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PC에서는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모바일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 동일하게 비중을 노출을 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바일에서 더 예산을 가중해서 더 판매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PC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들어가고 모바일에서는 뭐 1예산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뭐 7만 원, 3만 원 이렇게 비중을 나눠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만약에 5만 원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얘는 더 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타고 있는 거니까 얘가 PC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별로, 지면별로, 디바이스별로, 성별, 연령, 뭐 나이, 지역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최적화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두 분 모두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KPI를 설정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KPI를 기획하는 단계 또는 그 전으로 시장 조사를 할 때 업종이나 콘텐츠마다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KPI를 기획하는 단계 또는 그 전으로 시장 조사를 할 때 이것도 사실 저는 광고주 분들께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선 인지를 하고 다가오시는 분들은 보통 KPI를 러프하게 되게 추상적으로라도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광고주 분들은 뭐 성과 매출액, 전환 매출액을 보통 그렇게 갖고 오는데 완전 처음부터 KPI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진행을 한다면은 저는 사실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브랜딩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브랜딩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광고를 집행하기 이전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제품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품이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갖고 있고 USP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세 페이지를 잘 구축을 해놔야 되고 뭐 그런 상품에 대한 다른 차별성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품의 리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상세 페이지도 되게 좋고 제품이 되게 좋은 걸 알아. 근데 하나도 안 팔렸어.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안 팔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들면서 다시 한번 판매 여정 자체가 한 바퀴가 돌아버리죠. 내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어떤지 검색을 해볼 거고
괜찮네 사볼까 하면서 다른 제품과도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야겠다 하고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고려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들이 기본적인 세팅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이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전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팅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되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이럴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브랜딩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딩을 가장 처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성과 대비 뭐 로아스를 한 뭐 300% 아니면 500% 이렇게 잡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소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KPI를 설정하시는지? 저도 이제 처음은 무조건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선우님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금액이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의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KPI를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광고주분들도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진행을 했을 때는 브랜딩이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브랜딩을 진행하면 좋지만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러프하게 브랜딩이라는 막연한 단어 하나로 KPI를 잡기에는 사실 어렵죠. 맞아요. 브랜딩을 하는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투자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메인 상품 하나만을 투자 대비 로아스를 한 200%, 300%로 설정을 해두고 이제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세팅이 갖춰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달성을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광고비를 더 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품을 또 KPI로 설정해서 두 가지 상품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점 볼륨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하시는 거죠. 네. 브랜딩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 기존 고객 자체가 내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뭐 약간 일회성 소모성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겠지만 객단가가 높은 약간 뭐 주얼리, 반지 아니면 뭐 가전 제품 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사고 나서 거의 다시 사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도 그런 KPI 설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는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성대한 데이터를 분리하여 게임을 뭐 이렇게 정렬식이겠죠?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게 로아는 맞는데 로아스의 경우는 약간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비를 만약에 50만 원을 썼는데 내 제품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는 일단 그냥 넘겠죠. 하나만 팔아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로아스만을 너무 고집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의 객단가나 제품의 컨디션 그리고 판매 주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분리를 하면서 효율성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 말씀해 주세요. 6번째는 이제 고객 경험에 맞춘 리타게팅 전략입니다. 중요한 전략은 리타게팅인데요. 신규 브랜드는 이미 한 번 접촉한 잠재 고객을 다시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방문 후 구매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주어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타게팅 광고는 전환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를 통해 고객이 브랜드와 상호작용한 후 꾸준히 리마인드 시키고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리타게팅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리타게팅을 진행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캠페인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네.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가 이제 메타 그리고 네이버 GFA 그리고 뭐 보통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곳은 대부분 다 리타게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메타를 추천을 하고 홈페이지가 없고 스마트 스토어만을 운영을 하는 곳은 이제 네이버 GFA를 추천을 드리는데 GFA 같은 경우는 이제 GFA에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은 카탈로그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 뭐 이렇게 있는데 내 스마트 스토어를 방문한 사람 아니면 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 아니면 뭐 유사한 타겟으로 내 제품과 비슷한 소구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타겟을 하는 거죠. 네. 리타게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광고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내가 전환의 정의를 내 광고를 본 사람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내가 본 사람한테 전부 이 광고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매력적인 배너를 제작을 해가지고 사게끔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고객의 여정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객 퍼널 자체가 인지부터 구매까지의 단계가 좀 길잖아요. 네. 뭐 내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제품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거랑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괜찮으면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 보고 띡 말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네 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지난번에 봤던 건데 하고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체류 시간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다시 리타게팅하는 그런 리타게팅 전략입니다. 네. 이거는 뭐 고객의 총 구매까지의 전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자, 7번째는요. 이제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일단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과 분석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캠페인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성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이나 클릭률, 전환 등을 체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 피드백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의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과 분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증거로 어떤 것에서 성과가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추이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광고주님들께 전달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처음 세팅한 게 엄청 잘 팔리면 좋죠. 맞아요. 뭐 광고비 1,000원 들여가지고 100만 원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 광고주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전환 매출액을 광고비 대비 로아스를 높게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꾸준한 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주님들께 전달하는 게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클릭률을 계산하고 전환율을 계산하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고 뭐 타겟 아니면 개선점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내 브랜드가 점차 나아지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변경을 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과 완벽한 금액과 완벽한 광고를 진행하면은 저희 같은 직업은 없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과 성과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컨디션을 상승하고
사실 광고주님들도 아니면 광고주님의 대표님 브랜드에 마케터들이 인하우스로 존재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제품이 많아진다든지 사업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희처럼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진행을 많이 안 해보고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적으신 분들은 저희랑 진행을 하면서 그 역량을 오히려 키워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마케터를 추가적으로 뽑아내고 뭐 인하우스의 마케터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인하우스에서는 본인들의 제품의 판매를 이뤄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저희는 또 그 외의 것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진행을 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마케터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 다 달라요. 저희 회사만 해도 마케터가 한 90명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네이버를 잘하면 뭐 소연 대리님이 메타를 잘하고 뭐 누구는 구글을 잘하고 아니면 다 잘하는데 데이터 분석이 조금 분석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력이 높은데 뭐 디자인이나 소재 이런 포인트에서 고유의 소재를 잘 뽑아낸다든지 전부 다 개개인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과 분석이 마케터의 개인 역량마다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7가지로 단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기본적인 세팅인 거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세팅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지는 약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진행을 이런 설정이 완료가 되신다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지 이제 실제 세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상을 찍기 전에 본인들이 아니 대표님들이 진행을 희망하신다,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같이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퍼포먼스 3팀 김상수 마케터 그리고 박소연 마케터에게 문의를 주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신 광고주 분들께서는 위에 그 네임 카드가 있어요. 그 번호랑 메일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포먼스 3팀 김상수 대리였습니다. 네, 박수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